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모두가 각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이상한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가 바로 그 미스테리,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게임이론의 바이블이죠. 김영세 교수님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모델이 우리 세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한때 아메리카 평원을 가득 메웠던 수천만 마리의 버팔로 떼입니다. 정말 장관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자원은 인간의 욕심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모두의 것이었기에 누구도 아끼지 않았던 이 버팔로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아니,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는 모두에게 끔찍한 비극으로 돌아왔을까요? 게임 이론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주인 없는 공동의 자원은 먼저 쓰는 놈이 임자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비극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어떤 게임이든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그렇죠. 바로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 모두가 함께 물고기를 잡는 공동어장이 있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이 게임의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여러 명의 어부가 있어요. 둘째, 이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셋째, 각 어부의 유일한 목표는 뭐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규칙, 이들을 통제하거나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또 중요한 규칙이 하나 등장합니다. 시장에 풀리는 물고기의 총량, 즉 Q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고기 한 마리의 가격 V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단순한 원리가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부 한 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어부는 과연 자기 이익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사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공식인데요. 보세요. VQ-C. 이게 바로 물고기 한 마리 팔 때 남는 순수익이잖아요. 시장 가격에서 비용을 뺀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내가 잡은 물고기 수 QI를 곱하면 그게 바로 나의 총이익 UI가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모든 어부는 바로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에 모든 어부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으로 움직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각자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남이야 물고기를 잡든 말든 호수가 황폐해지든 말든 일단 내 이익, UI부터 극대화하자. 이게 바로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이기적이지만 동시에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의 핵심이죠. 모든 어부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최선을 향해 달려가면 결국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혼자서는 어획량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돼요. 이걸 게임 이론에서는 바로 내시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각자 최선을 다한 결과 누구도 혼자서는 이탈할 유인이 없는 상태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어부들이 서로 협력한다면 어떨까요? 나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최선을 함께 고민한다면 과연 결과는 달라질까요? 여기서는 목표 자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의 파이를 어떻게 가장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 Q/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걸 사회적 최적 어획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 마을 전체를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황금 같은 어획량인 거죠.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어요. 과연 각자 알아서 최선을 다한 이기적인 결과와 다 같이 머리를 맞댄 협력적인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개인의 욕심들이 모이면 저절로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자, 이제 대망의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이기적인 선택의 결과인 내시균형과
협력적인 선택의 결과인 사회적 최적, 이 두 시나리오가 어떤 차이를 만들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모두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즉 내시균형에서는 물고기를 훨씬 더 많이 잡습니다. 완전 남획이죠.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개인의 이익을 보면 오히려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많이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더 가난해지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생물학자 게릿 하딘이라는 분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돌진해가는 목적지다. 우리가 방금 본 결과가 바로 그 파멸로의 질주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셈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각 개인에게는 분명 합리적이고 최선이었던 그 선택이 모이고 모이니까 모두에게는 최악의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 어촌 마을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출퇴근길 교통체증, 미세먼지 문제, 심지어 인터넷 공간에서의 악플 문제까지. 우리 주변에 이 공유지는 정말 많거든요. 모두가 자기 편한 대로만 행동하면 결국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회사, 우리 사회의 공유지는 과연 뭘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